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폭스바겐 제타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요. 이 차가 처음 출시할 때까지만 해도 가격대가 2천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아반떼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차인데도 불구하고 국산차랑 1대1로 비벼볼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3,200만 원대부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3,5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과연 선택하기 괜찮은 차일지, 그런 걸 중점으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외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자체는 없어요. 뭐 일단 그릴 디자인 정도가 좀 바뀌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선이 굵고 약간은 둥글둥글한 이미지도 약간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퍼 쪽에 달려있는 안개등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게 일단 면발광식으로 바뀌었어요. 안개가 비치는 상황에서 면발광식으로 바뀌면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걸 오히려 데일라이트라고 보면은 면발광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항상 켜놨을 때 오히려 예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폭스바겐 제타 디자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폭스바겐 제타는 정말 평범하게 생긴 3박스 형태의 세단이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쿠페형 디자인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능적인 면에서 좀 손해보는 디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밖에서 보기에도 되게 실용적으로 보이는 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실내에 타 있을 때도 머리 공간 좀 보세요.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머리 공간 이 정도 남는 거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랜저나 K8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닿습니다. 운전석에서도 머리가 닿기 때문에 편안한 운전 자세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는 저도 운전 자세를 맞추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내 구성도 실용적으로 구성을 해놔서요. 대시보드 자체도 굉장히 납작하게 앞쪽으로 많이 밀어놨습니다. 센터 터널 부분도 이렇게 널찍하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현대 아반떼만 보더라도 이쪽에 무슨 바가 있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나를 둘러싼 무언가가 굉장히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점도 있거든요. 근데 제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람이 앉더라도 굉장히 넉넉한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꾸민 게 너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밋밋해요. 누군가는 이 차를 타고 2022년에 나온 신차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좀 많이 밋밋한데요. 저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폭스바겐 인테리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자인 언어가 바로 바우하우스 디자인이에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폭스바겐 인테리어가 딱 그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자동차로 표현하면 이런 디자인이겠구나 싶은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점들이 그러냐면요, 일단 형태들의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 이렇게 운전하면서 시야를 뺏기지 않고도 조작하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버튼들이 모여져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온열 시트, 통풍 시트 같은 것들 조작하기 가장 편한 위치에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첨단 기능을 놓치지 않겠다고 계기판은 LCD를 넣었어요. 최근 폭스바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자식 계기판까지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글씨체나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자체도 한눈에 보기 쉽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넌귤레어 패널을 써서 햇빛이 내리쬐는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볼 수 있고요. 주사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바늘이 움직이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8인치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 띄워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그 연결하는 과정이나 한번 연결하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차에 타서 연결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도가 높아요. 아마 이런 것들은 폭스바겐 그룹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넣어두면은 굉장히 많은 차종들이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핵심인 이런 제타에서까지도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자체는 굉장히 밋밋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상 소재 같은 거를 만져보면은 대시보드 트림 같은 것만 살펴봐도 엄청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죠. 여기 도어 트림에 사용한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만졌을 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용한 이런 플라스틱들도 되게 단단하게 마감을 잘 해놨어요. 이런 거는 실내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들에서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가령 선글라스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소재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걸 썼어요. 근데 또 안쪽은 마감을 부드럽게 잘 해놨고요. 닫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런 조작감들은 지금 스티어링 감각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이 스티어링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잘 조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디 하나 찌그덕거리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잡고 있을 때 스티어링을 감싸고 있는 가죽 자체도 굉장히 품질이 좋고요. 이 스티어링 림을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손 사이에 빈틈이 없이 착 감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단단하게 잘 만든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제타는 미국 버전입니다. 그래서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거 출력이 160마력이나 돼요. 최대 토크도 25.5kgm인데요. 아반떼를 보자면 1.6L 엔진을 얹고 120마력대 출력을 내거든요. 그거랑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타의 출력 자체가 거의 한 40마력 정도 더 강한 수치예요. 그리고 원래 폭스바겐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듀얼 클러치 미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대중차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듀얼 클러치 미션이 단점이 생각보다 많은 변속기거든요. 다행히 제타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자동 변속기 세팅을 되게 DCT처럼 해놨어요.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잠깐 멈췄다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DCT 변속기처럼 이렇게 RPM이 훅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중간중간 변속할 때도 듀얼 클러치 마냥 변속 충격까지 만들어내요. 만약에 스포츠 세단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칭찬할 요소지만 지금 제타의 성격을 미루어 보면은 편안한 주행을 해치기 때문에 단점이죠. 더 편안한 세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속기를 가지고 이런 세팅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아까 내부 인테리어에서도 단단하고 실용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아마 그런 폭스바겐의 마인드가 이런 파워트레인 구성에도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느끼기에 이 파워트레인 감각에서 기계적인 치밀함을 느낄 수 있게 체감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이 변속기 세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폭스바겐의 철학에 담겨있는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래서 눈길이지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보면은 그렇죠. 이 가속할 때 느낌만큼은 확실히 160마력의 출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속기가 다운시프트를 굉장히 빨리 하면서 바로 RPM을 띄워서 가속을 이어가는데 아주 시원시원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7초대 초반이거든요. 준중형 세단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체감했을 때 RPM이 올라가는데 속도는 그만큼 따라붙지 않으면 약간 엔진이 헛돈다, 파워트레인이 치밀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제타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이 높아졌을 때 가속감도 그만큼 똑같이 따라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의 치밀함을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팅해놓은 차들이 실제로 운전하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체 감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폭스바겐이 지금 시승차에다가 윈터 타이어를 끼워서 줬거든요. 이 윈터 타이어가 일반적인 타이어보다는 조금 투박한 승차감을 만들어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른路面을 달릴 때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윈터 타이어랑 마른路面이 마찰하면서 만드는 그런 소음 같은 것들도 실내로 많이 들이치지 않았어요. 지금 앞에 가속 방지턱을 이렇게 넘을 때도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서스펜션인데 그 안에 단단함이 약간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세팅이 스프링은 굉장히 부드러운 걸 썼는데 댐퍼가 적당히 단단해서 노면에서 들어오는 미세한 충격들은 운전하기에 필요한 피드백으로 적당히 들어오는 반면에 또 큰 충격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잘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세팅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준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지금 제타에도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뒤쪽 서스펜션은 토션빔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션빔이 무조건 안 좋은 서스펜션은 아닌데 토션빔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다른 반대쪽으로 전달되면서 만들어내는 그 불쾌한 감각 때문에 토션빔이 욕을 먹어요. 근데 지금 제타에 들어가 있는 토션빔 세팅은 그런 양쪽이 일정하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때도 실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자체는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돌이켜보니까 1차적으로 노면에서 들어오는 불쾌한 충격들을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충격을 완화한 다음에 댐퍼가 그 충격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팅들은 전반적으로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기 정말
흠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확실히 스프링이 무르기 때문에 이런 코너길을 스포츠 주행으로서 약간 지나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차체를 떠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스프링이기 때문에 스프링이 단단했을 때 차체가 기울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고급차들은 전자식 서스펜션을 사용해서 스프링 레이트를 바꾸잖아요. 근데 지금 제타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체가 많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기울어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고, 이 무게중심이 연속된 코너로 들어갔을 때 반대편으로 무게를 던져버리는 현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타의 하체 세팅은 스포츠 주행을 위한 하체 세팅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비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어제 이 제타를 처음 받아서 리셋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 140km를 좀 넘게 달렸는데요. 연비는 리터당 12.6km를 달렸다고 나오네요. 이 차의 공인연비가 리터당 14km를 조금 넘기니까 못 나온 게 아닌가 싶겠지만, 이거 도심 연비는 리터당 12.3km거든요. 제가 실제로 주행한 곳도 그냥 다 도심이었어요. 심지어 눈이 많이 내린 길 때문에 막혀있는 도로를 달리고 촬영 준비 때문에 시동 걸어놓고 좀 서 있는 시간도 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인딩 길을 달리면서 악셀레이터도 서슴없이 이렇게 밟았죠.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리터당 12.6km가 나온 걸 보면은 연비는 선방했다. 폭스바겐이 인증서에다가 연비를 기록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지금 제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타를 살만하냐라는 질문에는 의문부호가 켜져요. 왜냐하면 오른 가격 때문인데요. 처음 출시 때부터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하면서 수입차의 대중화를 이루겠다고 먼저 내세웠던 차예요. 가격도 국산차랑 비슷하게 맞췄었죠. 근데 가격을 훌쩍 높여버리니까 경쟁차들 대비해서 매력 포인트가 확 떨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제타에도 통풍 시트 있고 히팅 시트 있고 모든 구성들 단단하게 잘 조여져 있고 출력은 아반떼보다 40마력이나 더 높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아반떼와의 가격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폭스바겐이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딜러사에 전화해봤더니 최근에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를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 제타를 20% 할인받아서 샀을 때는 그건 또 괜찮거든요. 만약에 제타를 사시려고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할인 혜택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현대 아반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또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굳이 이런 세단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 폭스바겐 골프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I'm